대표했던 1등 주식 피터 린치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수익률 10배, 10백원은 시대의 1등주에서 탄생한다. 2년 연속 수익률 1위 올해의 펀드 매니저 이한영 본부장이 돈이 몰리는 산업의 1등주를 미리 파악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바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한영 본부장이 실전 매매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지표와 데이터만을 골라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당신도 1등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가까운 서점에서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를 검색하세요. 그 똑같은 투자라도 투자 자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손실이 나는 투자를 수익으로 나는 투자로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사경인입니다. 원래 제 직업은 회계사고요. 2년이 돼가지고 증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0년 넘게 재무제표나 투자랑 관련된 강의도 해오고 있고요. 지금은 제주도에서 지내면서 제 개인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책을 한 권 새로 또 내게 됐는데요.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다루는 책을 이번에 쓰게 돼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희 아내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아내의 눈높이에 맞춘 책인데요. 실제 투자가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책을 읽어간다면 재산을 늘리거나 어떤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경인의 친절한 투자 과외,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시죠.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6시 45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따라 약간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 앞이 좀 어두운 것 같아요. 조명이 덜 켜졌나? 그렇습니다. 혹시 눈이 침침하신 건 아니시죠? 그런가 봐요. 네, 어우, 그렇습니다. 많이 온 것 같아서. 잠을 못 잤다고 하시는데 예, 하여간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내현 부장 소개하기 전에 네. 혹시 만약에 뭔가 얘기했는데 네. 따지고 싶다 네. 하시면 또 위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이따 한번 위치를 한번 어디에 근무하시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면 어떨까? 왜 그러세요? 저 부장님 싫어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본인이 5만 뷰를 넘었는데 네. 되게 내가 상담 받고 싶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 그쵸. 않습니까? 여기로 좀 이따, 가면 네,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네. 강남 파이낸스 WM센터의 전혜은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 살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장수할 거예요. 네, 예. 어디로 가면 됩니까? 네. 삼성역 쪽이죠, 여기가. 역삼역. 네, 역삼역. 강남 파이낸스 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그게 예. 예전에 저기 스타타워였나요? 예, 맞습니다. 구스타타워. 스타타워였군요. 네. 구체적으로 오래신 분들은 알려주시네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네. 스타타워였다는 것도 맞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홍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며칠이 올라가면 홍보인지 아니면 네. 가서 따지라는 건지. 네. 고맙습니다. 예, 어쨌든 예. 지난주에 리뷰한 거 루시드 이야기해서 굉장히 핫했습니다. 어떻게 더 드릴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저희는 아시겠지만 탐구하자는 의미를 좀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죠. 네.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다 댓글에서도 얘기하시지만 리비아는 상장하고는 조금 지켜보자라는 주의였는데 여지없이 지켜보다가 훅 틀려버렸죠. 올라갔어요. 근데 그거 역시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근데 루시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네네. 다행히 그래도 루시드는 좀 오르고 있어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분명히 이제 또 저도 이제 제 고객분들이 네. 리비아나 루시드 투자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물어보실 거예요. 언제 팔아야 됩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합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없고요. 이럴 때는 저는 늘 어떻게 하느냐 분할 매도합니다. 조금씩 분할 매도. 조금씩. 네, 분할 매도했다가 분명히 주식이 계속 한 방향으로 올라간 경우도 없고요. 테슬라도 결국 1,200불 넘어가니까 또 막 엄청 환호하셨는데 또 흔히 말하는 좀 많이 하락이 있었죠.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또 하셨다가 또 적절한 시점에 다시 또 분할 매수하고 그렇게 하시면 급등주들은 사실 그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지. 예, 내가 고점과 저점을 맞춰야지 하는 거는 이걸 안 주무시고 계속 보고 계시면 하실 그렇죠. 수 있을 텐데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적절한 위험 관리 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위험 관리가 안 될 그렇죠. 때는 하나금융투자 강남 파이낸스 WM센터 전혜은 부장을 찾아가시면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부장님 어떤 이야기하죠? 네, 제가 이제 루시드와 리비아는 지난주에 좀 이제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얘기했었고 그 전주에 제가 그 파이낸셜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인 MSCI나 S&P 글로벌, 네. 블랙락 이런 걸 소개해드려서 되게 또 핫했죠.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모르는 걸 알게 됐다라고 맞아요. 말씀하셨었는데 오늘도 죄송합니다. 약간 그런 기업을 준비를 했거든요. 예, 그 명품 기업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여기 바꾸세요. 제가 살짝 전문 아니, 바꾸세요. 어떤 쪽으로 가시고 아. 명품 전문입니다. 그렇죠. 명품 전문. 예, 우리 여행커님이나 다 섭렵했습니다. 뭘서 또 제가 아니 이거 예. 섭렵했는데 네. 하여간 저는 모릅니다만 예, 제 앞에서 명품 아무리 입고 와 저는 모릅니다. 그쵸. 모르는데 네. 그 명품 쪽으로 많이 입으시는데 뭘 많이 아니 그 이쪽 다 섭렵하셨죠?
아니, 그냥 여러 가지 메이크업 브랜드 뭐. 그럼요.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오늘 좀 이따 좋은 얘기할 거. 미리 보셨겠지만 네. 이게 다 맞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 저는 동의합니다. 한번 그래야지 제가 들을 걸요.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니까. 그러면 동의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요. 주로 이제 저희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남자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메타버스나 지금 전기차 네. 뭐 하는 뭐 양자 컴퓨터 이런 거에 엄청 지금 관심이 많으시고 사실 이런 명품이나 소비재 쪽 얘기하면 별로 관심 없어 하시는데 네. 여성 투자자분들은 또 엄청 귀를 쫑긋 세우실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공부하고 저희도 같이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부터 아주 네. 빨려 들어가네요. 자, 오. 루이비통, 에르메스, 뭐 티파니, 구찌, 네.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사고 싶어하고 선호하는 명품 브랜드들이죠. 네. 벌써 사실 이런 저희끼리는 이런 농담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거? 표지만 봐도 주식을 샀다. 네, 너무 좋아서 네, 농담이고요. 뭐 다 좋아하는 브랜드죠. 네, 보시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세요. 네, 이분이 루이비통의 LVMH. 회장이세요. 근데 보면은 2020년부터 이게 지금 자료는 사실 올해 5월 달까지 나왔던 자료라서 네. 조금 지난 자료긴 합니다만 요때 5월 24일 기준으로 주식이 많이 오르면서 이분이 보시면 제프 베조스랑 이때 당시에 앨런 머스크를 제치고 가장 부자가 됐다. 네.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서 저희는 사실 뭐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익숙하게 쓰고 있고 늘 일상 속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 그거를 투자할 생각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마트 보시면 가도 그렇고 네. 백화점 가도 그렇고 또 맞습니다. 어디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타벅스를 많이 드시고 네. 정말 뭐 그걸 여러 개 모으셔서 줄 다이어리를 서서 받고. 그걸 받으러 가시는 네. 분들은 스타벅스를 주식을 투자해볼 생각도 해야 되는 거고 그쵸. 테슬라를 타보시는 분들은 테슬라를 차만 탈 게 아니라 주식도 사볼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이 명품 관련된 부분은 본인이 안 사도 이제 주변에 있는 여자친구나 아내가 네. 사주면서도 네. 사주면서 배는 아프죠. 내가 이걸 정말 이거 와이프가 보면 안 빠지게 되는데 돈 벌어서. 이걸 와이프한테 사줘야 되나? 이렇게 아니 근데 비싼 저는 걸.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차라리 가방을 사줄 돈으로 네. 주식을 사줘서 맞아요.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걸 싫어하는 뭐 여자친구분이 있다면은 네. 그분이랑 헤어져야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경제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발언 주식으로 위험한가요? 이익이 네. 나면 네. 그 차익으로 가방을 더 비싼 산다거나 거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네.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사줄 때 아내나 이렇게 배 아파하지 말고 네네. 사주면서 주식도 같이 사보자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쵸.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의 관점을 좀 바꿔보시면 내가 왜 이 주식 살 생각을 못했지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자료를 또 IR 자료를 열심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면은요, 요거는 이제 또 역시나 비주얼 캐피탈리스트에서 제가 갖고 왔는데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 2019년 자료긴 한데 그림이 좀 이뻐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네. 자, 도대체 이제 럭셔리 명품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 4천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 420조에서 470조 원 가까이 되는 시장이었고요. 지금 더 커졌겠죠? 그렇죠.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매년 커지고 있는 게 네. 보이시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6% 이상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 이제 보시면은요. 자, 요즘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 명품 관련 기사들이에요. 차라리 돈을 더 주더라도 정말 비싼 명품을 사지 중간급의 메스티지. 그러니까 대중과 명품화 중간화된 브랜드는 아싸리 애매하다. 패싱하겠다라는 주의도 강하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시면은 샤넬이 가방 가격을 올리기 직전에 아시죠? 계속 올려요. 그 오픈런 때문에 네. 난리잖아요. 네, 그 신세계백화점 본점이나 네. 롯데백화점 본점의 샤넬 매장 앞에 줄을 엄청나게 정말 섰었어요. 저는 얼마 그거 전에. 직접 목격했어요. 그러셨죠? 네, 제가 간 건 네. 아니고요. 네. 사러 간 건 아니고요. 예, 가신 오해하지 거 마세요. 아닙니까? 예, 아, 오해하지 네. 마세요. 오픈런 네. 안 합니다. 그러면 그때도 보면은 본인이 직접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렇게 아르바이트를까지 써서 아이고. 오픈런 갓바타라고 하는 주석의 대행 서비스까지 등장할 정도였고요. 네. 자, 보시면은 3, 4시부터 새벽에 와 있는데도 번호표 받고도 10시 반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예 살 수도 없었다. 들어올 수도 못했다. 가격이 언제 오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오픈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샤넬의 클래시백이 기본 1,000만 원인데 2018년 대비 78%가 올라가는 거다. 너무 비싸네요. 그런데도 이렇게 줄을 서서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했고요. 보시면 여기 클래식백 가격이 17.8% 인상을 했었고 뭐 미디엄 사이즈, 라지 사이즈는 이제는 라지 사이즈는 1,21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갔나요? 이게 그러니까 공인비가 올라갔나요? 거의 뭐 한 주에 테슬라 가격 그쵸.
이상으로 10배 네. 테슬라 한 주에 뭐 지금 1,200불, 네, 뭐 1,100불 하니까 어. 예,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루이비통이나 프라다나 샤넬이나 1년에 4-5번씩 지금 가격 인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올리는 네. 걸까 싶네요. 근데도 주식을 저 주식이 아니라 그 가방을 사시잖아요. 사죠. 없어서 못 사죠. 네, 저는 그게 아주 강한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예. 아니 보통은 우리도 예를 들면 라면 가격이나 네. 생필품 가격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여론이 난리가 난리 나잖아요. 나죠. 라면 가격도 그래서 조심스럽게 뭐 6년 만에 인상, 뭐 5년 만에 인상.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그 해당 기업들은 그걸 어떻게든 손해를 감수하고 참다가 눈치를 보다가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가격을 올려서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들은 1년에 3-4번, 5번씩 올려도 줄을 서서 사요. 그리고 올려서 아무도 욕을 안 해요. 욕하며 물론, 사죠. 남편들이 속으로 욕하겠죠. 욕하면서 사요. 예, 이걸 왜 중요한 이렇게 거. 오르는 거야? 하지만 그래도 산다는 거는 네. 굉장히 강한 브랜드 충성도가 있다는 거고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샤넬은 이게 상장 안 돼 있죠? 샤넬은 아쉽게도 비상장이에요. 비상장이죠. 샤넬은. 요거 네. 상장돼 있으면 난리 났을 것 같은데. 네. 아쉽네요. 그래서 저희는 루이비통과 네. 에르메스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자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자, 이것도 재밌습니다. 예, 이게 이제 샤넬의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신다는 네. 미디엄 클래식 백이라고 가장 하는데요. 기본이죠. 예, 이게 결혼식 혼수로도 많이 사용하고. 맞습니다. 예물 이런 것도 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은 2008년에 이 가방 가격 270만 원이었는데 맞아요. 지금 현재 올해 11월 기준으로 1,124만 원이라고 하니까 정확히 제가 기억합니다. 어. 제 졸업 선물로 네. 부모님께서 네, 저 사셨습니다. 가격대. 아, 저는 대단하십니다. 샤테크 한 거죠. 근데 그렇죠. 뭐팔 생각은 없기 때문에 아니 저걸 선물을 받으셨다고요? 졸업 선물로. 묻지도 않았는데 왜 답을 하시죠? 아니 묻는 것만 말씀하시면 기억해서,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예. 뭐 정 부장님이 예. 할 게 많은데 예, 예. 자꾸 아, 예, 개입하시면 예. 뭔가 좀 방송 시간이 알겠습니다. 짧아지니까 예, 저 옆에 죄송합니다. 도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정 알겠습니다. 부장님 계속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조금 이어가면은 네. 예, 동일한 기간의 대치동 음마 아파트. 그러니까 이게 또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가 간혹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뭐 댓글로 제보를 해주시고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런 자료를 만들 때 다 이거 어디서 갖고 온 자료가 아니라 다 제가 직접 6시간씩 네. 시간 들여서 만듭니다. 근데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틀리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약 8억이 24억 정도가 동일한 기간에 올랐는데 이 샤넬백은 4-5배 이상 더 올랐으니까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준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따라서 이 샤넬의 매출도 비슷하게 올랐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무섭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인플레이션이 무서우시다면 이런 명품 기업들을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에르메스 주가를 한번 볼까요? 예, 엄청 올랐습니다. 아마 또 나 정말 뒤통수를 맞았습니다라는 얘기를 또 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 MSCI나 뭐 S&P 글로벌 블랙락 주가 보실 때 느낌일 것 같고요. 네. 에르메스 가방을 사주거나 또는 살 생각만 했지 이 주식을 살 생각을 왜 못했을까? 예, 이게 어제 1,500유로거든요. 네. 지금 환율이 1,340원 정도 하니까 한 주에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얼마 안 하네요. 진짜 얼마 안 하네요. 그러니까 가방 네. 대비해서 얼마 가방 하는 거죠? 대비해서. 저 가격이면 그렇죠. 에르메스 가방도 못 맞습니다. 사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갑 사겠네, 약간 지갑. 아마존이나 네. 알파벳 주가 한 주당 가격이랑 거의 비슷한 그쵸. 수준.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명품 기업인 예, 루이비통, 모에 NSC, 네. LVMH 그룹 주가도 역시나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습니다. 자, 727유로니까요. 지금 한 1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네.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좋았던 게 매수의 기회가 한번 있었던 게 얼마 전에 시진핑이 네. 그 흔히 말하는 공동 부유, 모두가 잘 살자 이거를 주창했을 때 이 주가가 한 10% 정도 급락을 했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러면은 중국의 잘 사는 부유층들이 명품을 사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그렇죠. 우려가 있었던 예.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고객분들이 제가 그 전에 좀 매수를 해드렸었는데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걱정하시지 마셔라. 공동부유가 아무리 강하게 얘기해도 중국인들이 명품을 사는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제한이 그렇게 있지 않을 거고 살 사람이 사는 오히려 그때가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 4-5년 전에도 시진핑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었을 때도 그때 정확하게 중국의 카지노 주식들, 네. 이 유럽의 명품 주식들 이런 기업들이 급락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2-3달 만에 다 리커버를 하면서 다시 재랠리가 나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흔히 말하는 조정들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런 조정의 시기가 있을 때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또 자료를 한번 넘어가 예. 보겠습니다. 예,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했고요. 예, 명품 기업들 좋은 게 많잖아요. 뭐 프라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뭐 리쉐몽도 있죠. 그 까르띠에를 갖고 있는 리쉐몽 그룹은 또 스위스에 상장이 돼 있어서 스위스 프랑으로 환전을 하셔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네. 근데 가장 큰 거는 역시나 예, 프랑스에 상장된 LVMH, 예, 루이비통 모에헤네스 그룹이고요. 보시면 아, 이 브랜드도 여기 거였어?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크리스찬 디올, 예, 헤네시, 에뚜로, 그리고 얼마 전에 인수한 티파니. 네. 티파니도 미국 기업이었다가 이 그쵸. 기업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셀린, 펜디, 마크 제이콥스, 겐조, 불가리, 예, 저희들끼리 농담으로 이제 대고호랑이라고 부르는 예, 태고호이요. 네. 예. 우리 남자분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제니스, 지방시 이런 브랜드들이 전부 이 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업이 다각화가 많이 돼 있고요. 코로나19도 이 명품 사랑을 비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가격도 올라가는데 계속 찾아준다. 이게 굉장히 강한 투자 포인트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게 2020년 작년 애뉴얼 레포트예요. 한눈에 보기 편하거든요. 네. 보시면 죄송합니다. 아침이라 제가 자꾸 목이 잠기네요. 네. 예. 패션과 가죽, 흔히 말하는 가방 부분이 네. 거의 47%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흔히 말하는 펄퓸, 향수와 화장품 부분이 12%, 그리고 시계와 주얼리 부분이 7%, 그리고 와인과 음료 부분이 11%, 이렇게 매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국가별 비중으로 보면은요, 예, 레스트 오브 아시아, 이게 뭐냐면 이제 엑스제팬,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쪽인데 당연히 중국과 한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거의 34%가 가장 많은 비중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매출이 많이 나고 유럽 쪽, 그리고 뭐 프랑스, 일본 이런 식으로 국가별 매출 비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애뉴얼 레포트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보시면 거의 스토어가 전 세계에 5,000개가 넘는 스토어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또 한눈에 볼 수 있는 애뉴얼 레포트인데 예, 여기 보시면 각 브랜드들이 또 나오죠. 예, 뭐 헤네스도 갖고 있고 돈페르뇽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셀린, 루이비통, 펜디, 지방시, 크리스찬 디오르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들이 다 나오고요. 패션 쪽에.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코스메틱 펄퓸과 쪽. 뭐 화장품 그리고 시계와 죄송합니다 주얼리. 그래서 이 보시면 불가리나 이 쇼메 이런 것들 그 예물로도 또 많이 쓰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이거 이제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예, DFS 네. 듀티 프리샵 유럽에 여행 가신 분들은 공항에서 꼭 이거 들러야죠. 그 다시 리펀드 하시잖아요. 네. 텍스 리펀드. 예, 이 기업도 사실 사기업이었고 이 루이비통 그룹이 갖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 재개가 되게 되면 DFS도 다시 매출이 또 반등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물 한 잔 드시고 네. 잠깐 저희하고 둘이서. 네, 네. 제가 보기에 아주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브랜드가 이게 어느 정도 소득이 안 되면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특정한 어떤 한 부류의 소비 형태가 아닌가 싶어서 이게 전반적으로 다 뭐 가방을 200만 원씩 아까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면 우리 전내 부장이 한 달 월급인데 네. 어떻게 한 달 월급을 다 쓰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어떤 좀 보복 소비 일종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행을 사실 많이 갔었잖아요. 근데 그 여행을 예, 못 간 돈을 예. 모아서 차라리 그러면 나 명품 가방 하나 살까? 하나 사볼까? 이런 소비도 좀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MZ 세대들이 물론 그게 이제 부모님 돈이겠죠. 그렇죠. MZ 세대들이 그렇죠. 소비하는 행태가 이게 미들급 브랜드를 사지 않고 아예 하이엔드로 넘어가는 그런 경향도 많아졌어요. 굳이 실용성을 따진다고는 굉장히 오래 간다. 뭐 진짜 뭐 굳이 따지자면 뭐 잠깐 얘기하자면 하나 가방을 사서 10년 드느냐 아니면은 저렴한 가방을 사서 10개 사느냐. 저는 전자였거든요. 하나 사서 그냥 오래 들자. 가방이 뭐 변신하지는 않죠. 그냥 그렇잖아요. 가방인데 예, 가방인데 하여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유행 타지 않고. 유행 타지 않아. 네. 그 자체의 브랜드가 그쵸. 이미지가 유행을 안 타요. 그러면 한 번 하나 정도는 있을 만한 그쵸. 예, 그런 걸로 예. 보이면 좀 10개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죠. 10개는 좀 부담스럽고. 근데 10개 사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실적도 주식도 아, 엄청 그런 거죠. 오른다는 그런 거잖아요. 거 관점에서 보시면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그 우리 전내연 부장님 월급을 제가 공개했는데 네. 상관없으시죠? 네, 어차피 농담이었으니까. 어차피 틀린 정보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네. 댓글에 제 월급 1,000만 원을 부럽다 하시는데 그 정도 아닙니다. 여기 안 나오시죠, 그럼? 너무 자,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실적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네.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제가 좀 제한된 시간 내에 또 많은 얘기를 드려야 네. 되니까
조금 제가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로 넘어가 보면은요. 요번에 얼마 전 10월 12일 날 실적 발표 IR 공식 자료도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자, 보시면요. 작년 2020년 9months 1분기, 2분기, 3분기 동안 있었던 매출과 올해 동일한 기간 대비 무려 40%의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때 물론 타격이 있어서 기저효과도 크겠지만 아까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느 특정 층만 산다고 했었던 명품이 최근에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다양한 세대들이 구매하는 걸로 늘어나서 확산성이 오히려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 주변에도 보면요. 코인이나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젊은 세대가. 예, 젊은 친구가 정말 뭐 수십억 자산가 되신 분들도 제 주변에 정말 많이 봤고 아쉽게도 저는 그러지 못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소비의 패턴 자체가 눈높이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쵸. 예전에 소나타 타던 거를 벤츠나 테슬라를 직접 사는 수준이 될 수도 있고 뭐 루시드를 살 수도 있겠지만 명품? 오케이. 나 예전에 중간 그 메스티지급을 사던 걸 아싸리 나 에르메스 번kin백 사겠어. 이런 것도 분명히 생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예, 굉장히 스트롱 리바운드. 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강력한 리바운드가 있었다. 모든 비즈니스의 그룹이 다 리바운드가 있었다라는 걸 IR 자료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었고 특히나 미국과 아시아 쪽에 아주 강력한 레버뉴 그로스가 있었다. 이런 걸 강조를 했고요. 유럽 쪽에서도 꾸준했었고 그리고 IR 자료에서도 지금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예, 티파니하고 합병한 이후에 굉장히 성공적인 인테그레이션, 합병과 병합이 있었다. 그 효과가 이제 나고 있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또 IR 자료로 네, 한번 넘겨보면은요. 예, 지역별로 보셔도 미국 쪽에서도 25%, 의외로 유럽 쪽에서는 생각보다 뭐 15%, 6% 정도인데요. 자, 제가 표시를 해놨죠. 아시아가 역시나 한국과 중국이 예, 모든 명품에 중국인들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서요? 저는 그걸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제가 2014년에 이제 결혼하고 이태리의 피렌체로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피렌체 보시면 거기 굉장히 그 좀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그 아울렛이 유명한 데가 있어요. 거기 갔는데 제가 제일 1번으로 갔거든요. 제일 앞에 서서 있었는데 셔터가 올라가니까 제가 와이프랑 이렇게 잠깐 보고 있는 사이에 뒤에는 중국인들이 정말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 달라고. 근데 저는 그거를 주세요 해서 그거를 당장 뭘 택을 걸어 놓으면은 그 걸어 놓으면 무조건 사야 되는데 걸면 사야 되니까 신중하게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냥 긁어가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랐었는데 지금은 여행을 못 가서 자기네 자체 백화점이나 뭐 이런 자기네 뭐 중국 국제여행사나 이런 면세점에서 샀겠죠. 근데 이제 여행이 풀려서 다시 현지로 가거나 현지의 백화점을 가게 되면 얼마나 더 살지 저는 그게 또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유럽과 중국, 여러 중국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은 IR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예, 자료로 넘어가 보시면 예, 최근에 이제 와인과 음료 쪽 부분에서도 보면은 매출이 뭐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3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IR 자료에서. 근데 여기 보면은 최근에 예, 재미있는 게 뭐 별 얘기는 아니지만 제이지 아시죠? 비욘세 남편. 예, 제이지가 얼마 전에 이 발음도 어렵네요. 아망드 브리냐라는 그 샴페인 브랜드를 매수해서 최대 주주가 됐는데 거기에 이 제이지의 지분을 50%를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루이비통 그룹이. 그래서 이 스페이드 에이스라고 부르는 이 유명한 샴페인을 또 예, 루이비통 그룹이 함께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패션과 가죽 이게 결국은 가방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만한 무려 57%가 전년 대비 매출이 늘었고요. 이런 부분 확인했고 그리고 펄퓸, 향수와 화장품 부분은 무려 30%가 늘었다. 그래서 뭐 크리스찬 디올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견인을 했다. IR 자료에서 강조를 했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티파니 여기 제가 잘못 썼네요. 시계와 주얼리입니다. 49%가 무려 늘어났는데 여기 보시면 얼마 전에 여기 보이시죠? 예, 비욘세와 제이지 부부가 아예 지금 보면은 티파니가 하고 있는 About Love라고 하는 캠페인의 모델이 돼서 예.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 흑인 여성 최초로 128캐럿짜리 티파니 예, 이 다이아의 모델이 된 비욘세라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당 이게 뭐 거의 뭐 몇 억짜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캐럿 하나가 굉장히 또 예,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에르메스는 시간 관계상 빠르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남성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여성들한테 가방 사줘야 되면 샤넬도 있지만 여성들이 가장 갖고 싶은 건 사실 이거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아니 저는 제 돈으로 살 생각이에요. 제가 어느 정도 네. 그렇죠. 경제적으로 성장을 예. 하면 네. 제가 살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함부로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싶어도 못 사죠. 예, 네. 이게 매장을 가도 못 산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에르메스 우리나라 기준으로 에르메스에서 최소 3-4천만 원에 매장의 매출을 그쵸, 올려줘야만 다른 거 사야지. 거기 있는 직원이 이제 슬쩍 혹시 예, 물건이 생겼을 때 슬쩍 이거 나왔는데 사시겠어요라고 네. 얘기를 할 정도라고 하네요. 제가 맘카페 같은 데서 확인한 겁니다, 직접. 예. 그래서 혹시 틀리면 또 제보를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뭐 7,400유로니까요. 이런 식으로 팔리고 있는데 리셀러 샵에서는 정말 뭐 구하기 힘든 흔히 말하는 뭐 한정판 이런 것들은요. 심지어 5억, 4억에 팔린 가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전부 수저 거부가 일어난다. 매년 14%씩 가방 가격이 오르고 여기 보시면 CNN에 따르면 수백 명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에르메스 가방 판매는 위기를 겪지 않았고 구매자들이나 부동산 투자할 사람들이 명품 가방에 투자했는데 많이 이익이 났다. 에르메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작은 빵처럼 사라진다. 매장에서 하나만 판매한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 가방을 전부 프랑스에서만 생산을 하고요. 실제로 버킨백, 캘리백은 공급량을 12만 개로만 제한을 하고 있고 이 장인이 2년간 실습 수련을 거쳐서 한 개를 만드는데 48시간이 걸려서 한 명이 일주일을 꼬박 투자해도 2개밖에 못 만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르메스 코리아에서도 온라인 스토어를 오픈했지만 여기서는 못 판다. 없어요. 본사 정책상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판다. 그래서 특정 실적 이상이 쌓여야만 살 수 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자,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런 데도 줄 서서 사고요. 그리고 매 가격을 높여도 아무런 불만 없이 사줍니다. 그러면 그 주식을 투자하는 주주들에겐 다시 말씀드리자면 굉장한 메리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 보시면 다 리커버했다. 보시면 저희 위에가 자료 이거 또 올려주실 거죠? 예, 뭐 네. 올려드릴 테니까 네.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레버뉴, 인컴, 코로나에 타격받았던 걸 다 리커버하고 이렇게 올라갔다. 그리고 뭐 지역별 매출, 아시아가 많이 견인했다. 부문별 매출도 좋았다. 예, 그리고 예, 제가 마지막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경제적 해자. 예. 아무도 뛰어넘을 수 없는 기준을 갖고 있는 해자, 가격을 높여도 사주는 기업,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기업, 시대가 지나도 자녀한테 진짜 물려주고 싶은 기업, 그리고 이렇게 부의 축적, 자기 표현, 희소성, MZ 세대들을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또 키워드일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하는 기업이니까 다만 이제 미국 주식은 아니지만 유로화로 환전을 해서 그쵸. 예, 이걸 서비스하는 증권사들도 유럽 주식 커버하는 증권사들이 또 있으니까 지금은 좀 많이 올라 있거든요. 예,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천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조정을 받았을 때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시면 맨날 저희가 보는 뻔한 기업들 외에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기업이 이제 유럽에 투자하다 보니까 또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ETF도 또 있잖아요. 네. 뭐 GLUXE 뭐 이런 그거죠. ETF 네. LVMH나 뭐 루이비통 그리고 그렇습니다. 에르메스 그리고 또 테슬라도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도 네. 돈을 가격 결정력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있다라는 점을 네. 꼭 알아두셨으면 예.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재미 없으셨어도 예. 재밌었습니다. 남성분들은 네. 관심 없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좀 확인해 보시면 네, 좋을 것 네. 같고 명품은 우리가 명품이 돼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품은 네. 주식으로 네. 앞으로 대체하는 걸로 네. 저도 예, 조심스럽게 약속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 전내원 부장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기적으로 사회의 변화와 맞춰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혹은 아니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들어보시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중역들이 많이 들어야 될 강의인 것도 그것도 맞지만 저보다 어린 친구들, 취준생 친구들한테도 이런 강의가 도움이 될 거라고 투자 관점, 본인만의 관점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